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부동산 명도 청구에서 제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물건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늘 아파트 같은 거 낙찰 받고요, 이제 잔금을 내게 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잔금을 내고 낙찰 받은 그 아파트를 저는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방문할 때는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음료수 정도 좀 사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가 살 수도 있고요. 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베링 눌러서 문 열어주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언제 이사 가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인간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 제3자가 언제까지 뭐 집을 비워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니까 이사 비용 좀 달라, 아니면 나는 너무 손해본 게 있는데 낙찰 받으신 분이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36조는요,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매수인, 여러분이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로 낙찰을 받은 거니까 대금을 냈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은요, 대금을 낸 뒤에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인도명령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인도명령은 반드시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요, 이걸 모르면은 또 법무사한테 가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인도명령 신청서에다가 오늘 공부할 건데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는 채무자이면서 소유자가 살 수도 있고 세입자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나갑니까?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갑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보증금 받고 나갈 건데, 배당요구를 안 했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인도명령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 채무자 또는 임차인, 점유자와 구두상으로 협의가 잘 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뭐 한 달 있다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뭐 직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집행 절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 지급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신청은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도명령은요, 강제집행 신청 시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강제집행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서류인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송달 증명원이 있어야만이 발급받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도명령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는 신청인이고 그 점유자는 피신청인인데 피신청인에게 언제까지 인도해라,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인도명령을 하려면은 말이죠, 법원에서는 집행관은 점유자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집행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낙찰받고 잔금 낸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될 때는 인도명령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명도 소송을 통해서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패단이 있으니까 자, 명도까지 가게 되면 안 되지요. 명도 소송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이 나가가지고 안 나가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은 반드시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인도명령 신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누굽니까? 매수인,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겠죠.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주소 쓰고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우편 이메일 주소. 피신청인은 누굽니까? 채무자, 아니면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가 되겠죠. 피신청인, 거기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피신청인은 집을 나한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등등등 이렇게 씁니다. 자, 신청 취지입니다. 소송하는 것은 청구 취지고 청구 이유인데요. 법원에 이렇게 신청하는 서류는 다 신청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지방법원 2024 타경 사건 번호 몇 호 부동산 강제 경매에 관하여, 만약에 의무경매면 의무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나는 신청인이고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점유하고 있는 걸 매수인에게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게 신청 취지가 되겠고요. 신청 이유입니다. 신청인은 무슨 지방법원 2000 몇 년 타경 사건 번호 부동산 경제 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몇 년 몇 월 며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고, 여러분 낙찰받게 되면은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일주일 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잔금 내라고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날라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습니다.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 경매 사건의 채무자인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매각대금 납부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6개월 이내 하라고 그랬죠.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금을 납부했다는 확인서, 여러분 이거는 법원에 가서요, 낙찰받은 데 가서 경매에 가서 대금 납부 완납 증명서입니다. 이게 대금을 납부했다는 확인서는 대금 납부 완납 증명서를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달료 첨부 서류에 이렇게 들어가고 날짜 쓰시고 신청인, 매수인 이렇게 해서 서명날이라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는요, 이런 일반 행정기관은 서명이 가능하지만, 사인이 가능하지만 전부 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법원 기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별지는요,
그 물건 소재지에 부동산 표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띄워보시면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물건 소재지가 나오죠. 그리고 갖고 을구가 있는데 제일로 앞에 부동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에 부동산 표시가 나옵니다.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지목은 면적이 나오고요. 이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4층입니다. 지금 4층, 여러분 이거는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이 되겠죠.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연립주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4계층 이하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는 연립이고요. 이거는 660이 넘어가니까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4층, 지하층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표시 목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철근 콘크리트 지붕 4층이죠. 4층. 4층입니다. 4층에 299.66 지하층 이렇게 나왔는데요. 슬래브 지붕 4층인데 이거를 인도 명령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인도 명령 신청서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이렇게 기재해서 첨부 서류와 함께 또 부동산 표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인도 명령 결정문이 그 점유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인도 명령 결정문이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점유자가 좀 빨리 집을 좀 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연립주택 받게 되면은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네, 명도소송.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좀 복잡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살펴봤고요. 인도명령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